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법제론 파이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법제론은요, 사법고시처럼 공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개또레이 조진스키가 됩니다. 운전면허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운전면허 여러분들 다 따셨죠? 운전면허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도로교통법 다 외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꽃가게 포인트만 잡았습니다. 포인트만 잡으면요, 패기도 80은 맞습니다. 100점 맞을 필요도 없습니다. 80점 맞으면요, 아름답습니다. 자, 아름다운 문제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내용이나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체크하면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나 사회보장 수급권 포기해. 나 그리고 나 일할 거야. 나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나머지는요, 또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항 갖고 또 장난질 하거든요. 출제위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건문하게,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건문하게다 목적이라고 보고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한다. 매월이 아니라 분기별도 아니고 매년 공포한다라고 보고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습니다. 3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다. 사회보장수급권자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다. 정지할 때는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옳으네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지배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법상 수급권자의 자격인정 그 밖의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뭐 이렇게 또 말장난을 쓰십니다. 5월입니다. 5월 또는 해서 요거 포인트 잡고요. 국민연금법상 가입자의 자격하는 이 처분은 이의가 있으면 국민연금법상은 국민연금공단이다라고 보고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이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를 뭐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거 2개 포인트 잡으십시오. 이 문제 잘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있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용어만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야 됩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이런 거 외우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다 통과구나.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료기관, 약국 이런 건 다 되는구나. 또 이런 거 약사법에 따라서 이런 거 다 외우면 또 아주 골 때려집니다. 그냥 다 되고 안 되는 게 뭐예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 갇힌 사람이에요. 이런 건 안 되는구나. 수용된 사람들은 안 된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요. 4번 갑니다. 이걸 또 다 외울 거 없습니다. 수용된 사람은 아니다. 끝! 이렇게 3번 넘어가야 돼요. 또 요양기관에 해당되는 사람 또 이거 외운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수용된 사람 아니다 하고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휴업급여 아니구나. 이건 기본이죠. 5번 갑니다.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여금은 내가 기여한 거예요. 누가? 근로자가 기여한 거죠. 국민연금 50% 월급에 50% 띄지 않습니까? 50%는 누가 내요? 사장이. 50%는 누가 내요? 내가 낸 돈이 기여금이에요.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내가 부담하는 거다. 딱 떨어졌죠. 나머지는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말장난하기 좋아요. 평균 소득 원칙이 있고요. 기준 소득 원칙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장의 가입자 및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 원칙을 기준 소득 원칙을 평균한 금액이 뭐예요? 평균 소득입니다. 여기다가 말장난 이렇게 납니다. 기준 소득 원칙이란 이렇게 고쳐서 나올 수 있어요. 평균한 금액은 평균 소득 원칙이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원액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기준소득 원액이다. 이거 서로 엮여서 거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얘를 일로 넣고 해서 이거 잘 체크 포인트 해야 됩니다. 사업장이란 뭐 이런 거다. 이런 것은 볼 것도 없고요. 당연한 거겠습니까? 이런 것도 뭐 볼 것도 없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평균소득 원액이 이게 주어고 기준소득 원액이 주어고. 또 여기도 대통령상으로 여기다가 또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이렇게 살짝 바꾸겠죠. 돈 나오는 건 주로 대통령령이다. 기준소득 원액이다. 뭐 이런 거 잘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갑니다. 의료급여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 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이면 말도 안 되죠. 하기 전에 뭘 청구를 해요. 의료급여를 하기 전이 아니라 의료급여를 한 후에 청구할 수 있지. 이건 뭐 국어 문제죠. 나머지들은요.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 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약사법 3년간이라고 보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법에 등록한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주어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라고 보고요. 7번 문제 가보시죠. 간단합니다. 급여, 국민연금 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은 것, 상병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은 산업재해보상법입니다. 국민연금 보상이 아니다. 라고 보고요. 8번 문제 갑니다. 긴급복지지원법령 나오면 이것도 문제 잘 나오는데요. 항상 이중복지 없습니다. 한 번만 타먹어야 돼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중복지 안 됩니다. 한 번 타먹으면 다른 거 못 타먹습니다. 그래서 이중복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여기도 주어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면 삑살입니다. 여기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규 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담당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세요. 이걸로 말장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영하여야 된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또 이렇게 나오겠죠. 시장구청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래서 이런 거. 이 법전이 어려운 건 이런 말장난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포인트. 담당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이런 뭐 공무원 지정 이런 내용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뭐 이런 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수 없어요. 헷갈리지만 그냥 운전면허 공부하듯이 그냥 포인트 탁탁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이런 건 쉽죠. 수급권자 권리 소멸은 5년이다. 보통 소멸 시효가 3년인데 기초노령연금법상 수급권은 기초노령은 5년이구나. 기오 그래서 5년 포인트 잡고요. 10번 문제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네요. 차상위 계층이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과의 사회보장, 외국과 연계되는 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내면요, 외국에서 국민연금 내면 또 미국에서 국민연금 냈다. 우리나라 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되고 있습니다. 12번 갑니다. 사회복지법령상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제정됐습니다. 전부 개정되었다. 삑살이죠. 개정되면서 9월 7일 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99년도 9월에 제정되면서 시행은 2000년도 10월 1일에 시행했습니다. 제정은 9월이고 시행은 10월입니다. 이 포인트 잡고요. 나머지를 그냥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외우려면 아주 머리
복잡해집니다.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대체하여서 1955년 사회보장 뭐 이런 거 다 외우면요 미쳐버려요. 그냥 배짜기 공부하세요. 연도 나오면 그냥 많이 나왔다. 그냥 포기 찍자. 그리고 기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시행은 2000년도 99년도 제정 2000년도 시행 나머지도 그냥 통과.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13호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주인공 찾아야 됩니다. 또 이런 거 답 가리고 푸는 사람 시간 낭비예요. 에너지 소비예요. 공부하는 것 같지만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조진스키, 개발, 세발, 개토레입니다. 이런 거 다 볼 거 없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은 현금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이다. 현금으로 주면 돈 주면 이걸로 사회복지 서비스 받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로또 사고 비트코인 사고 이렇게 헛짓하듯이 있다. 그래서 돈 주는 게 원칙이 아니라 현물로 쌀이 필요한 사람은 쌀로 주는 게 원칙이다. 현물 제공이다. 나머지 볼 거 없다. 넘어가야 됩니다. 교수님, 저는 찝찝해요. 자꾸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건드리고 싶어요. 건드려봤자 긁어 부스럼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죠.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 넘어가시는 분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14번 갑니다. 사회복지법령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에 대해서 쭉 그냥 자동 판매기 나오면 아니구나.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100% 있어요. 이거 외우면 사법고시 공부 방법이에요. 이런 거 외우지 말고요. 그냥 자동 판매기 나오면 아니구나. 끝. 15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체크하면요. 4번이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요.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거니까 어디다 신고해요. 벌써 여기서 운영하는 거니까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겠지. 민간에서 하면 신고 의무가 있어야겠죠. 나머지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인가가 아니라 허가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버릴 건 버리고 액기스는 섭취하고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의 허가다. 보건복지부의 인가가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외국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이다. 외국인 나오면 2분의 1.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이 아니라 뭐예요? 3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3배수 추천한 3배수에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추가로 알아두세요. 이사 정수는 5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3, 3배수를 뽑아서 선임한다라고 보고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이다. 포인트 잡았죠? 좋습니다. 16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 이념은 모두 그릇이요.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뭐 다 좋은 말입니다. 리을이 삑살이네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와야죠.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된다라고 보고요. 17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어쩌고 저쩌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자, 수요자 이런 거 없습니다. 공급자를 고려해요. 또 수요자를 고려해요. 이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그냥 이런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 볼 거 없어요. 이런 거 읽어봤자 머리만 빡빡 아파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자, 수요자 이런 건 없다라고 18번 넘어가야 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법률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사고. 이건 기본이죠. 이건 진짜 있는 것도 참 시간 낭비예요.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출장 갔어요. 근데 카지노 가서 넘어졌어요. 이런 건 아니죠. 딱 봐도 산재가. 나머지 이런 거 읽을 거 없어요. 읽어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그냥 점수를 주려고 내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게 고맙습니다 하고 잘 받아먹으면 됩니다. 또 이거 분석하는 사람 게토레입니다. 19번 갑니다. 또 이런 거 분석하지 말라는데 분석하고 법비가 어려워요. 누가 분석하래요? 이런 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 순간에 히어 앤 나우 카페 댓글에 달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저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성격 고치겠습니다. 이래 됩니다. 19번 가보시죠. 산업재해 보상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외운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리고 또 어렵대. 이거 뭐하러 외워요? 그냥 다 써있는데 지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보고요. 만약에 첫 문제 여기에 들어갈 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면 외우겠죠. 지가 다 써있잖아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령에 그런 거에 대해서 옳은 거구나.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에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할 때 재혼했으면 뭐 자격을 이룬다. 당연히 이루어야죠. 이건 기본이겠죠. 나머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자와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유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혼이니까 포함한다. 장애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장애급여 결정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왠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그럴 것 같죠? 장애 등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다. 이거 한 꼭지 빡 잡고요. 진폐에 따른 진폐입니다.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있습니다. 휴업급여 없습니다. 장애급여 없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장애급여 없다. 포인트 잡고요.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과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20번 가보시죠.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때 취업촉진 수단에 이주비는 준다 이겁니다. 자영업자도 당연히 뭐 이런 거는 근로자한테 주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이주비는 자영업자도 이주비까지 아니면 이게 너무 차별이죠. 이주비는 자영업자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1번 가보시죠.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11월 19일입니다. 단순 암기고요. 22번 갑니다. 이것도 단순 암기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쭉 뭐 이런 거 다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쭉 보고 정답 체크하고요.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보호시설 6개월,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다라고 그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나오면 6개월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 번에 한해서 3개월 연장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24번 갑니다.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다 해당됩니다. 병원 나오면 아니다. 그러니까 기출만 풀어보면 다 풀 수 있어요. 기출하고 똑같이 안 나오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응용문제 나오면 병원 나오면 아니겠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시설기관은 다 옳다. 병원은 아니다. 한 꼭지 빡 잡고요. 굳이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 노인 복지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이거 외울 거 없어요. 그냥 시설기관은 맞구나. 병원은 아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운전면허식 공부예요. 안면 타당도 공부예요. 사법고시랑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법규는 특히, 법제도는 특히 요령이 많이 필요합니다. 24번 갑니다. 장애인 복지법령 옳은 것,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관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당연하겠죠. 딱 떨어지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모든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있다. 정책 계획 나오면 5년이다. 계획 수립 나오면 5년.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뭐예요? 그건 보건복지부령이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장애 판정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입니다. 25번 가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 우리 고지서 봤죠? 건강보험 뭐 예를 들면 50만 원, 또 노인 장기 요양보험 뭐 1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내는 거 이게 영수증 나오죠?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럼 쉽죠?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다. 얘하고 얘하고 통합으로 징수하지만 한꺼번에 징수하지 고지서가. 하지만 통합회계, 회계 처리는 독립으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관장이죠. 관장, 장관. 장관 나오면 뭐요? 보건복지부죠.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이거 누가 발행해요?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뭐예요?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장기요양보험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거 통합하여 고지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고지하죠. 얘 얼마, 얘 얼마. 그래서 통합하여 고지하는 게 통합하여 징수하지만 각각 독립회계 처리하고요. 고지도 따로따로 고지합니다. 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요양료 얼마,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금방 되셨죠? 이 문제 의외로 이해를 못하는 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통합하여 고지하지. 통합하여 고지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징수하고 보내는 거고요. 걷는 거고 따로따로 고지합니다. 이해 가셨을 겁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죠. 이 문제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26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존권 보장의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다. 당연하죠. 딱 떨어지죠. 헌법에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국회에서 출연하였다. 시민법이 아니라 사회법이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항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겠죠. 사회복지 조례는 조례 나오면 뭐예요? 조례 나오면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거죠. 복지부의 승인이 아니다. 사회복지 조례 지방의회 딱딱 찌찌뽕게 됩니다. 27번 이건 외워야 됩니다. 재정연도 잘 나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 노인복지법 1981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장기요양법 2007년 이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잡으시고 다 외웠을 겁니다. 28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법 수정 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아하 그렇구나. 딱 떨어지죠.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은 시군구 복지부당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면 연임할 수 없다. 연임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있다.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 수요 측정 및 전망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거 딱 봐도 쉬운 문항일 겁니다. 29번 갑니다.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 보호 전문가의 업무 이거 다 해야 되죠. 여러분 봐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읽어보면 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거 외울 거 없습니다. 이런 건 다 해야 되는구나. 안면 타당대로 빨리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이 29번을. 또 여기다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황 조사 아동학대 신고 이거 다 외우려면 이거 1시간, 이거 2시간, 이거 3시간, 이거 4시간 교수님 4시간 만에 다 외웠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칭찬 못해요. 이거 아주 조진스키 공부 방법입니다. 칭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 돼요. 30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 이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이 문항이요. 법인은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신고가 아니라 허가다. 기억나시죠? 문항만 체크하면요. 변칙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체크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잡을 건요. 이런 거 볼 것도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 얘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입니다. 포인트 잡고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최선 소유의 법인을 만들 수 있죠. 31번 갑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단순항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사국
사골이 아니라 사곡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과 관계있는 건 국민연금법이다. 32번 갑니다. 장애인 복지 법령상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장애 상담 치료사는 아니구나.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안 돼요. 또 의지 보조기 기사, 수화 통역사, 언어 재활사, 점역사, 규정사, 교수님 점역사는 뭐예요? 점친 사람인가요? 이런 거 외우면 한뜻 끝도 없어요. 장애 상담 치료사는 아니다. 한 꼭지 빡 잡고 쉽게 넘어갈 건 쉽게 넘어가시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쉽게. 교수님, 얘들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이거 진짜 초진스키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사고 관련 있구나. 포인트 잡고요. 장애 상담 치료사는 아니구나. 포인트 잡고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야 됩니다. 33번 갑니다. 노인 법령상 노인 복지시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노인 공동생활, 생활이니까 뭐예요? 의료가 아니라 주거죠, 주거. 아, 노인 공동생활은 노인 주거복지구나.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나머지들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제가 그 노인 복지시설이다. 이거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포인트 잡고요. 노인 교실이니까 노인 교실은 노인 여가. 노인 복지주택은 노인 주거, 공동생활은 노인 주거 이런 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영유아 보호법의 내용이다라고 보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나오면요. 어린이집 인가, 인가다라고 보고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다. 단지 남기하시고요. 인가 35번 갑니다. 사회복지 조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례에 나옵니다. 조례. 지방의회와 지방시키면 되겠죠.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당연하겠죠. 법령이 위반되면 당연히 조례도 효력이 없죠. 왜? 법령이 위반되니까요. 그러니까 위법한 사회복지 조례는 취소소송을 뭔 취소소송이에요? 효력이 없는데 취소소송을 다툴 필요가 없겠죠. 왜? 효력이 없으니까. 사회복지 조례는 국가가 아니라 뭐예요? 지방정부죠. 지방의회니까. 지방정부에 대한 법적 수준을 갖고 있다. 사회복지 조례는 주민의 조례 개정 개폐용한 대상이 될 수 없다가 있다. 사회복지 조직 사무소 집행하기 위해서는 쭉 해서 뭐 어쩌저쩌 이건 볼 거 없겠네요. 36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체크포인트 해두시고요. 정답 4번입니다.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신법이 우선이겠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국법이라도요. 특별법이 우선이다. 하여튼 특별법이 국법이건 신법이건 무조건 특별법이 우선이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됩니다. 신법이 우선이 아니라 특별법이 우선이다라고 보시고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것도 한 꼭지 잡으시고요. 사회서비스 영역에는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뭐뭐만 이런 거 삑사리겠죠. 실체법적 규정도 있고 절차법적 규정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건 문제 그냥 봐도 답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외워야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이다. 국법이라도 특별법이 우선이다.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4대 보험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이다. 헌법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상식이니까요. 근데 이런 거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1타 3피 3문제 풀어봤습니다. 37번으로 가보시죠. 기초연령법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법지론이 길어서 짜증나요. 그러니까 길을수록 읽지 마라 이거예요. 답을 체크하라 이거예요. 답을 체크하고요.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는 수권. 국외는 우리나라에서 떠났으니까 당연히 상실하겠죠. 국외 상실 끝.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 기준을 정하는 65세 이상인 쭉 65세입니다. 이상인 사람 중에서 100분의 60이 아니라 70 수준. 소득 인정액은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이 말장난이에요. 본인이 아니라 본인
또는 배우자, 배우자 포함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 플러스 배우자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이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보면요, 그럴듯해요. 시험장에서 긴장하기 때문에 이거 맞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거 맞지? 이거 외웠어? 오케이. 2번 찍으면 나중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본인 배우자가 빠졌구나.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본인 플러스 배우자,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거 체크 포인트 드시고요. 그래서 지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숨은 그림 찾기 포인트를 잘 찾아야 돼요. 100분의 70 본인 플러스 배우자라고 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본인과 언뜻 보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가산이 아니라 뭐예요? 감액이죠. 감액. 줄이는 겁니다. 가산은 늘리는 거니까 감액이다. 이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기초연금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은 전부 시도 및 시군구가 아니라 정부 플러스 시도 시군구가 부담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8번 가보시죠. 의료급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체크하고요. 법제로는 제발 부탁인데 다 읽지 마세요. 읽느라고 에너지 뺏기면 안 됩니다. 답 체크해야 됩니다. 답 먼저 체크하고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권자를 정할 수가 있다. 인정 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딱 봐도 삑살이죠. 인정 신청이 있어야 된다라고 체크 포인트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렇구나.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않는다. 이중복지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강의하다 보면 발음이 이렇게 피곤하면 발음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발음이 안 될 때마다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험에 제2차로 나옵니다. 제2차가 아니라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보건지소는 1차라고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문항 하기 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문항 보셨죠? 퀴즈에서 그 문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권의 의료 본인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틀린 문항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게 틀린 거겠죠. 하기 전에 수권자에게 본인 부담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왜? 하기 전이니까. 여기서는 옳은 거고요. 그래서 이 문항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39번 가보시죠. 사회보장수급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딱 떨어지죠.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헌법상 사회보장기본 관계없다. 관계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에 의해 지배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아니죠.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한다. 민사소송 아닙니다. 민사소송은 돈입니다. 돈.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수급권자는 사회보장 수급권자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포기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 문항에서 많이 봤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40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체크하고요. 보정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이것도 우리 많이 나오죠.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개별 가구 단위죠. 그래서 개별 가구 단위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개별 가구 단위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개인 단위로 실시한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고요. 수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 의무자에게는 수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자 포함되지 않는다. 수권자의 친족도 수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있다. 부양 의무자와 부양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에 대한 우선 행해야 한다. 당연하다.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이거죠.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하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십시오. 41번 갑니다. 사회복지법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삑살입니다. 그래서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가입자 안 된다. 국내에 있는 사람만 하게도 건강보험 아주 헐떡거린다. 그래서 국외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의 명칭이라 사용하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당연하죠. 사회보험, 사대보험은 국가 책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급권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한 꼭지 빡 잡으시고요. 42번 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근로능력 이것이 변동됐단 말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구나. 왜? 이것들이 변동됐으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이터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타인의 가정에 이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자활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수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 단계가 어디죠? 다음 단계가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보장기관이 차상이자에 대해서 가급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가급별 생활여건을 고려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급여는 다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 해당됩니다. 43번 갑니다.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리을만 옳으네요.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공단 찌찌뽕라고 보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이의 신청은 서면 플러스 구두입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이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복잡할 때는요. 자, 포인트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재심자, 재심사예요. 재심사.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심사를 한 번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번 행정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제기했는데 또 하면 이거 맨날 이 짓만 하다가 볼일 못 봐요. 그래서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했을 경우에는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왜? 그전에 했으니까. 맨날 이 짓만 할 수 없으니까. 쉽죠? 이해됐죠? 됐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 전치주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할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행정심판하면 이거 맨날 이거 시간 낭비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행정심판 전치주를 규정하고 있다가 아니라 이것도 없다. 행정심판을 할 것도 있고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꼭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한 꼭지 빡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글자를 다 외울 필요 없고요. 흐름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행정심판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안 하는 것도 있지. 재심사니까 제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지. 왜? 맨날 이 짓만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요.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흐름만 파가시면요. 법제는 오히려 공부 잘 됩니다. 근데 이런 글자 외우는 사람,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행정심판 이런 글자 외우는 사람, 행정심판 전조치주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아주 조진스키 공부가 어려워집니다. 흐름 맥락을 찾으셔야 됩니다. 44번 갑니다. 가정폭력 방지 쭉 내용에서 옳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치료 보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라고 한 꼭지 빡 짜보시고요. 보호 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머스트가 아니에요. 명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장난 조심해야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운영하여야 한다. 머스트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시사원, 관리원을 둬야 한다.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보호시설장을 둬야 한다. 시사원, 관리원 필요 없다. 단기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단기, 단육째찌뽕 외우세요. 단기 나오면 6개월, 2년이 아니라 6개월이다라고요. 45번 갑니다. 고용보험, 우리 고용보험 보통 이제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죠. 실업급여 받는다. 실업급여에는요,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나옵니다. 구직급여와 구직급여 플러스 광주조직이다. 광주에 조직이 있네. 광주조직이다. 그래서 구직급여 플러스 광역 구직활동비, 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요. 또 이주비, 먼 지역으로 활동뿐만 아니라 먼 지역으로 이사 가서 취업하면 이주비도 줍니다. 조기, 나 이주비 꼭 받고 싶어. 그러면 이거 이주비 받으려고 이사 가는 사람 없겠죠.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력 개발 수당 이런 거는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됩니다. 광주 조직은 취업 촉진 수당, 구직급여는 우리가 말하는 실업급여 몇 개월 받아? 이게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실업급여다.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되지 않은 건 뭐예요? 구직급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구직급여 플러스 광주 조직이 취업 촉진 수당이다라고 포인트 잡으시고요. 46번 가보시죠. 국민건강보험 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이것도 흐름 잡으면 됩니다. 국적을 잃은 날, 잃은 날, 다음 날. 사망한 날,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해당된 날이죠. 해당된 날은 딱 떨어진다. 의료급여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됐어요. 그럼 해당된 날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아니라 받게 된 날이죠. 왜? 해당된 날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됐으니까 해당됐죠. 그러니까 해당됐다라고 하는 건 그날이에요. 다음 날이 아니라. 근데 해당이 안 되고 뭐 사망한 날, 국적을 잃은 날,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날입니다. 48번 갑니다. 47번이죠. 국민연금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기출에 나왔습니다. 부담금과 반대는 뭐예요? 기여금. 기여금은 근로자가 내는 거, 부담금은 사장이 내는 겁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옳지 않은 것. 부담금이란 사업장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장이 부담하는 겁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 기여금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에 나왔죠. 포인트 잡으시고요.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보면 당연하다.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의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 기간에 합산한 기간 당연하다.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당연하다. 연금액은 지급 사유가 따라 기본연금과 부양가족 금액을 기초로 한다. 기본연금액과 뭐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48번 갑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한다가 아니라 제기할 수 있답니다. 아하, 그렇구나 라고 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이의 신청입니다. 농기 자인기 요양보험상의 이의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 신청 요양심판입니다. 여기는 키워드가요. 심심하다야. 심심하다. 심판, 심의, 심사, 심자죠. 아, 심심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입니다. 심사청구. 여기도 심판이니까요.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죠. 심사청구 사건. 말장난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심판, 심심하네 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보고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다. 그래서 요 이의 신청이 아니라 심사청구입니다. 말장난 체크 포인트 하시고요. 49번 갑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헌법 제34조 제5항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신체 장애증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거 읽으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거 읽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개토레이 조진스키입니다. 이런 거 공부하고 또 어렵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참 미치고 팔떨떨 늘어집니다. 버릴 건 철저히 버리고요. 얘만 나오면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요. 버스가 있죠. 이게 버스예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는요. 버스가 있으면 장애인이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스가 쭉 내려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이런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버스가 있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버스 타시잖아요. 버스 타는데 어떤 거는 이런 저상버스가 있는 버스도 있고 어떤 버스는 없어요. 이거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 타려면 이게 쭉 내려서 버스 쭉 올라가는 이런 차도 있고 버스가. 또 이런 저상버스, 이게 받침대가 쭉 내려오는 게 없는 버스도 많죠. 그래서 이거는 자율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50분 갑니다. 이런 것만 보면 공부 겁나게 쉬워요. 오히려 법제론이요. 점수 맞기는 아주 땡 잡았어요. 요령만 알면요. 이런 문항을 다 외워서 분석하는 건 사법고시 공부예요. 근데 이런 공부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때니까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고쳐야겠죠. 이거 쉽죠.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거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죠. 뭐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뭐 교육급여 이거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법제로는요. 진짜 철저하게 요령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을 다 외우면요. 법령을 외우면 미쳐버리는 과목입니다. 쉽게 공부하시고요. 아름답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